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1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이나 기숙사 같은 건물에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며 또 일과 시간에는 학교나 카페 같은 건물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은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의식주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주거 공간인 부동산은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자산인데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부동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부동산 행위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부동산 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위. 자, 그럼 부동산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행위는 부동산 인간의 의사결정 행위로서 부동산 인간이 부동산 지식을 갖고 거래, 이용, 행정 등을 위해 수행하는 목적 지향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행위는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행위 시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며 정부나 사회에 긍정적 효과 또는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 인간의 행위가 한쪽으로 치우쳐 반드시 일방적으로 상호 호감적이거나 상호 이기적인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가 하나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흥정 행위입니다. 흥정에 임하는 의사결정 주체는 상호 이기적이며 흥정은 타협의 산물입니다. 즉, 상호 협조적일 때 양측은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치 과정이든 사인 간 매매 거래든 모두 흥정으로 종결되며 그 결과는 부동산 분배나 토지 이용의 균형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흥정 행위는 정책 활동, 마케팅 활동, 금융 활동, 평가 활동 등의 부동산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치 과정과 정책 결정에 대해 살펴볼까요? 부동산 인간의 행위는 법이 정하는 범주 안에서 자유로울 뿐입니다. 정부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입법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집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하며 입법 과정, 당정 협의,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정 행위 중 거래 흥정에는 매매 거래 흥정과 같은 자율적인 흥정과 공권력이 개재하는 강제 흥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배와 균형인데요. 거래 흥정은 상호 만족하는 수준으로 흥정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공간은 분배와 균형을 취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시장에 맡기는데 만약 시장의 기능이 불충분하여 시장 실패가 일어나 분배가 올바르지 않게 되면 규제로 대응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호감적 행위인 참여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여 행위란 부동산 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행정 참여, 주민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에 속하고 평가 활동, 관리 활동, 정책 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가 있는데요. 제도적 참여는 부동산 행위자가 합법적 근거하에 공청회, 이원회, 직접 참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고 비제도적 참여는 시민운동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NGO 등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반영합니다. 둘째, 소극적 참여, 협의 참여, 적극적 참여도 참여 행위의 하나인데요. 소극적 참여란 말 그대로 소극적인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웹사이트, 뉴스레터, 주택백서 등의 정보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의 참여에는 능동적 수단과 수동적 수단이 있는데요. 능동적 수단에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이나 정책 제안 등이 있으며, 수동적 수단에는 시민 의견 조사, 정책 토론회, 공청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참여는 주민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며 정책 평가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상호 호감적 행위인 공명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의 공명행위란 부동산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이 공조되어 상호 호감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공명행위는 하나의 부동산 문화를 창조하며 부동산 경영 활동의 주택산업 경영이나 부동산 윤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명행위에는 건축양식과 건축자재 공명, 거래관습 공명, 주거생활 공명, 부동산 윤리 공명, 문화 공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방이기적 행위인 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인간의 영역 탐욕 행위는 자기 영역을 표시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간 확대 현상으로 나타나며 문명의 발전이나 경제 발전과 관계가 깊은데요. 행위의 결과는 부동산 경기 순환 현상, 주택 여과 현상 등으로 표출되며 부동산 경영 활동과 관련이 많습니다. 또한 주택 산업, 분양업, 임대업, 개발업, 입지 선정, 상담업 등은 이러한 공간 확대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집을 넓히고 활동 공간을 넓히는 등의 자기 공간 확대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환경 파괴와 도농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개발 활동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인간은 유용성을 획득할 수 있지만 자연 파괴나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불균형, 난개발 등의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게 되므로 정부나 시민사회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일방적 이기적인 행위인 동조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조란 인간이 집단의 규범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이나 신념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회의 관습과 규범의 압력이 개인의 동조 습성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의 심리적 압력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동조 현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투자, 투기, 탈세, 초과 보상 등의 동조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개인의 가치관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동조 행위에는 투자, 투기 동조, 절세, 탈세 동조, 초과 보상 동조, 가치관 상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방 이기적인 행위인 관망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원만한 운행을 조정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는 시민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의사결정 행위를 정지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것이 집단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시민의 일방적 이기심 때문에 발현된 것이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회초리를 보고 행위를 멈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망 행위는 투자, 개발, 마케팅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망 행위에는 정부 규제와 관망 태도, 투기 억제 대책과 행위 정지, 면역 효과 증강이 있는데요. 먼저 정부 규제와 관망 태도는 정부가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면 의사결정의 득과 실을 판단하면서 관망하게 되고 시장의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어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투기 억제 대책과 행위 정지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어놓는 투기 억제 대책이 부동산 거래 행위를 정지시켜 부동산 시장을 냉각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면역 효과 증강은 정부의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가 반복되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에 면역되어 정부의 정책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이것이 일반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 운영에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방 이기적 행위인 위장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장 행위란 사익을 위해 위장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위장 행위에는 위장 전입, 차명 위장, 다운 계약서 작성하기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위장 행위가 빈번해지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 행위는 조세관련법, 주민등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행위며 권리 분석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자, 그럼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이란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의 활동 대상으로 매우 유익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게 하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어떻게 인식할지,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요. 옛날에는 부동산을 단순히 토지와 가옥으로 불렀지만 일제강점기부터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일본인들이 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와 가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토지는 법의 의미보다 땅이라는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는데요. 땅은 바닷물 이외의 지구 표면으로서 나라의 영토이며 대지, 물, 육지, 지면, 논밭, 토양 등의 뜻을 갖는 광의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가옥은 사람이 사는 집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그보다는 한정적이고 주택이라는 말처럼 물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비슷한 집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집은 물질적인 성격 외에도 정신적인 가정을 뜻하는 용어이니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부동산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여러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부동산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동산은 부동산과 인간의 삶이라는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란 인간이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부동산을 공정하게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합리적인 거래와 서비스를 도모하고 양호한 정책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실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념화되어 있으며 그 활동을 지배하는데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의 물리, 경제, 사회, 법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도 당연히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의 물리 개념은 부동산의 자연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물리 개념에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는데요. 먼저 자연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는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물인데요. 물리 개념으로서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자연의 토지와 인공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물리 개념은 공간입니다. 부동산은 바다, 산, 계곡, 평야가 펼쳐진 표면인 수평 공간과 주택, 빌딩, 상점 등의 건물이 공중에 점하고 있는 장소인 공중공간, 지중해 점하고 있는 장소인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위치의 중요성이 다르므로 위치도 중요한 물리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크게는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 작게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상황이나 조건에 놓여 있는데 이를 환경이라고 하며 이 역시 부동산의 물리 개념 중 하나이죠.
다음으로 부동산의 경제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의 경제적 의미는 현대 사회의 부동산 활동에서 더욱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개념 중 자산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본인데요. 부동산학에서는 토지를 자본이나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산 요소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경제학자들은 노동, 자본, 경영과 함께 토지를 생산의 기본 요소로 보는데요. 이처럼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볼 때 토지는 자연이 주는 양식, 자원, 섬유, 건축 자재, 광물, 에너지 자원 등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원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소비재라는 개념으로 볼 경우 빌딩 부지, 공장 용지, 주택 용지 등의 토지는 생산 요소이지만 종종 소비재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 상품의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부동산은 화폐로 교환할 수 있고 사용 가치와 경제 가치가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거래 대상은 추상적인 부동산 권리로 유통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조절성의 개념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희소성으로 인해 국가의 민생 계획, 사회 안정, 복리 분배 등에 있어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 조절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의 사회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의 사회 개념 첫 번째는 국가 성립의 기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는 토지가 있어야 국가의 안위가 보장되고 국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재, 공공재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은 사회재이므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공재로서 인위적인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사회 전체를 위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도 한데요. 거주나 휴식, 활동 등에 필요한 재화이며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투자재입니다. 즉,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투자재에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있는데 부동산은 대표적인 유형적 투자재이죠. 다음으로는 부동산의 법, 제도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회 변화와 함께 부동산의 개념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의 개념이 확대되어 위치가 고정되지 않은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동산을 법, 제도 개념에서 정의했을 때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의 준부동산, 즉 의제 부동산을 합친 개념을 말합니다. 이때 준부동산에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선박, 임목,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등이 있죠. 이러한 부동산은 특정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등기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권리를 표시하고 거래 등의 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 중 용익 물권은 사용가치 지배 권능 중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권리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이에 속하며 담보물권은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목적으로 교환가치 지배 권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독립된 지배권으로서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성립되고 스스로도 제한을 받는 제한물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은 물리 측면, 경제 측면, 사회, 심리 측면, 제도, 법률 측면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은 시민의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측면만을 보고 이해하기보다는 모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1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2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